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당무에 복귀를 합니다. 자, 이 대표 복귀를 앞두고 영장 기각 후에 이재명, 강서 보선 승리 후에 이재명은 달라져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죠. 자, 이 메시지를 던진 박지원 전 원장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바쁘십니까? 그렇죠. 월, 화, 수, 목은 서울에서 방송 출연 강연. 네. 금, 토, 일은 해남완도 진도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금, 토, 일. 예. 그럼 주말간 또 해남완도 진도 그렇죠. 다녀오셨겠네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은 방송하자고 해도 안 합니다. 해남 고구마 좀 들어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아침 식사로. 해남 고구마요? 그렇죠. 예. 완도 전복도 기가 막힙니다. 완도 좀 보고 저도 좋아합니다. 네, 저도 지난 주말에 완도에 네. 가서 말린 전복을 사와서 아침에 세 쪽을 먹어보니까 참 좋아요. 근데 지역이 넓잖아요. 네. 완도, 해남, 전도 섬이 몇 개고 지금 엄청 많은데 네. 지역에 좀 더 오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오래 있으면은 경쟁자들이 더 어려워져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비켜줘야 되는데 예. 제가 목포에서 해보면은 예. 이제 목포는 조금 좁잖아요. 그리고. 좁잖아요. 예, 시내. 그러니까 행사가 촘촘히 다 가야 돼. 아하. 그런데 해남이 엄청나게 커요. 전라남도에서 제일 큰 군인데 맞습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 큰 군이래요. 예. 해남에 있으면은 완도에서 진도에서는 해남에 있겠지. 또 해남에서 안 보이면 진도 갔겠지. 완도 갔겠지 하니까 예.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여기서 저기 얼마 가는데 옮겨가는데 1시간 이상이니까 와. 잘 수도 있고 쉬잖아요. 좀 쉴 수도 있고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네요. 아니 모든 걸 좋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그냥 짜증스럽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자, 영장 기각 후에 이재명, 강서 보선 승리 후에 이재명.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달라져야 된다. 우선 예. 사법적으로 상당한 면죄부를 받았잖아요. 네. 구속이 안 됐다 하는 것은 그만큼 자유롭게 정치할 수 있기 때문에 승자예요. 그리고 강서 보궐선거에서는 거의 윤석열 대 이재명 전국 선거였지만은 이재명이 승리했다면 거기도 승자다 이거죠.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베트남 국빈 방문 최초로 하면서 우리가 민간 학살 등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사과하겠다 했더니 베트남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승전국인데 왜 패전국으로부터 사과를 받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유롭게 나가야죠. 그래서 오늘 또 다 보도를 보면은 저도 네. 어제까지도 계속 통합의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 민생으로 가자 했는데 역시 기자들도 다 취재를 해서 통합 민생의 메시지로 갈 것이다.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징계 같은 거 이른바 윤석열 가결파. 대통령 같으면은 이념 논쟁하지 말자 예. 하면서 육사에서 형상 홍범도 형상 예. 동상 김좌진 장군 왜 그러죠? 아니 항일 반일 운동 전쟁을 하신 분들은 왜 철거해요? 우리가 친일 국가입니까? 이 자체가 이념 아니냐고요. 그렇지만 민주당은 하여튼 그렇죠. 통합으로 가는 거를 지킬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지켜야죠. 지켜야 된다. 네, 지켜야죠. 그러면 가결파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결파라고 해도 좋죠. 징계 없어야 된다. 당연히. 징계가 없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자숙해라 이거예요. 그 이상 하지 마라. 자기들이 지금 당을 위해서 뭐가 한 게 있어요. 그래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네. 해당 행위를 계속하면은 공천할 수 없지 않냐. 떠나든지 네. 협력을 해야지. 지금 현재는 민주당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검찰 탄압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특히 보십시오.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대북 송금 영장이 기각됐고 또 법카도 이미 현 경찰청장이 무혐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새삼스럽게 수원지검 2차장한테 보내가지고 거기서 3개부가
뭐 몇 개 분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아무튼 또 대북 송금 털고 법카 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잔혹하지 않냐. 거기에서 12월 달에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은 네. 민주당이 단결해서 강한 민주당으로 윤석열 야당 탄압에 대해서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에 대해서 투쟁하고 싸워야죠. 그러려면은 막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막아내야죠. 만약 그 경우. 예.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지금 연기가 나고 있어요. 군부를 떼고 있으니까. 네. 그 지금 청원이 올라왔더라고요. 한 5명 의원들. 그래서 5만 명 청원 넘어가면 지도부가 다 버려야 된다. 이게 있는 것 같은데 징계를 지금 해야 됩니까? 저는 징계를 하는 것은 안 좋다. 지금은 통합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저는 그러한 대상 의원들도 지나치게 분열적 발언을 하지 말고 좀 자제해라. 뭐가 당신들은 잘했느냐. 네.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윤리 심판원에 지금 청원이 돼 있는데 그게 지금 혹시나 자신이 이제 비명계니까 나중에 뭐 총선할 때 조금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뭐 당원들이 하더라고요. 윤리심판원에 예. 박지원도 어떤 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제소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윤리심판원에서 윤영찬 의원을 심의 네. 또는 징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분열의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윤영찬 의원이 소신껏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다고 해서 비명이다? 그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지지할 수도 있고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 안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자꾸 분열의 정치를 해서 그 30% 국민만 데리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년 문제 하지 만장하면서 친일 행동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그걸 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답습하느냐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 좀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이 법인카드 그 유형 의혹 관련해서 경기도 국감에서 김동연 지사가 얘기했던 거 이거 때문에 뭐 또 다시 또 논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논란될 이유가 없어요. 아하. 왜냐하면은 법카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자체 조사를 했는데 네. 김동연 지사가 취임하기 전에 했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이 사실은 이미 밝혀졌고 알려졌고 특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정보예요. 네. 이걸 질문하니까 소환해서 질문하니까 김동연 지사로서는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그 혐의 여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다. 이게 무슨 잘못이에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딴 사람 특히 이제 좀 강성 지지자층에서는 제2의 윤석열 아니냐를 아니, 제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강성 지지자는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건강한 정당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조직도 아니고 검찰 조직도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어려워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김기현 대표의 이기 체제가 왜 저렇게 어렵습니까? 명령에 복종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민주당은 그러한 언로가 트여서 네. 좀 얘기하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 지도자로서는 포용의 통합의 리더십을 가져야지 윤석열 대통령처럼 분열의 리더십을 가지면은 혁신위원장 하나 지금 열흘이 넘어도 못 구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제 내정이 됐습니다. 인요한. 글쎄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났는데 예. 방송들이 전부 다 그 인요한 박사라고 보도를 하더라고요. 예, 아주 최고의 결정 남았는데 내정이라고 됐습니다. 인요한 박사 아주 산뜻하게 잘 보였더라고요. 잘 아십니까? 잘 알죠. 물어보세요. 누구하고 제일 친하냐.
그 인요한 박사 형제가 네. 대북 사업을 많이 해요. 형님은 로버트 린턴 지금도 하시는데 예. 린턴 재단 이사장이시고 인요한 박사는 형님과 같이 북한도 많이 다니고 네. 통역도 많이 하고 특히 김대중 대통령 2호 여사와 그 형제분들이 아주 친해서 저하고도 아주 가까워요. 우리 애들도 전부 다 도와줬고 그 지금도 친해요. 그렇지만은 그분이 대북 관계를 하면서도 상당히 극우 보수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아, 보수다. 네, 그런데 5대째 선교사로 오셔서 대한민국에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훌륭한 집안의 인요한 박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하는 것은 네. 산박하다, 산뜻하다. 그렇지만 두고 봐라. 저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두고 봐라. 두고 봐야죠. 잘할지 못할지는 이 두고 봐야죠. 인선은 정말 산뜻하고 그렇지만 뭔가 다른 어떤 뜻이 아니, 있는 글쎄요. 것 같습니다. 저하고 우정 관계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신세를 인요한 박사한테 많이 졌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얘기하지 않지만은 두고 보자. 네. 잘해야죠. 잘해야 된다. 나는 잘해야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김기현 대표하고 좀 궁합이나 이런 게 좀 잘 맞을까요? 글쎄요. 어떻습니까? 나는 궁합 잘 안 맞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김기현 네. 대표가 인요한 박사를 즉 혁신위원장을 지배하려고 하면은 인요한 박사가 절대 소신껏 하실 분이에요. 소신껏 하는 사람이다. 소신껏 하면 해야 아하. 국민의힘이 사는데 소신껏 못하게 하면은 인요한 박사가 결코 고분고분할 사람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전에 얘기했던 그분이 말이죠. 예, 말씀 주시죠. 전라남도 순천에 자랐어요. 예. 자기 형님이 네. 부산 출신 분하고 결혼을 하니까 어떻게 전라도 사람이 부산 여자하고 결혼하냐. 자기는 순천 출신 부인하고 결혼했다. 물론 지금은 이혼했지만은. 아이고, 그 말씀까지도. 아니 예. 그렇게 예. 그 전라도 애향심도 강했는데 요즘 많이 변했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변했더라고요. 전라도 사투리도 좀. 전라도 사투리 잘 쓰죠. 잘 쓰시죠. 그리고 예. 광주 5.18 때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거기에 쫓아가서 외국 기자들의 통역을 다 해주신 분이에요. 그 우리나라 민주화에 대한 5.18 유공자일 거예요. 굉장한 기여가 있지만은 결코 두고 보자.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혁신에 맞는 인물이라고 생각은 하시는데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글쎄요. 어허. 그 계속 그 얘기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면 혁신하기 위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좀 끌어안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보니까는 예. 김무성 전 대표의 글 썼어요. 김무성 대표가. 예. 말이 옳죠. 아.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김무성 전 대표의 충고를 받아들일 만한 캐파시티, 용기가 안 되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큰 분이 아니에요. 네. 현명하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안 받죠. 그래서 두 사람이나 그런 비운계를 저는 그래서 작년부터 이준석, 아하. 유승민 네. 반드시 신당 얘기를 하셨어요. 신당 창당을 계속 한다. 하셨어요. 예.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과 뭐 창당을 한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창당 못해요. 이미 동력을 상실했고 또 더 큰 것은 이미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이 돼버렸어요. 자, 지금 김한길 위원장 얘기도 했는데 계속 거론이 됩니다. 뭔가 총선을 앞두고 역할이 있을지 또 신당을 한다면 항상 김한길 위원장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글쎄 윤석열 신당은 없다니까요. 없다. 만약에 김한길 지금 현 국민통합위원장이 네. 이준석, 유승민과 손잡고 신당 창당한다 하면은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런데 그 가능성이 없어요. 없죠. 예. 낮죠. 되게 낮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당은 결국은 그 윤석열 대통령발 신당은
쉽진 않다 이 말씀이죠. 쉽지가 않은 게 아니라 동력이 없다니까요. 그 자기 지지도가 30% 가지고 뭘 신당을 하고 강서에서 패배해 가지고 패배 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또 다른 위상이죠. 자, 또 하나의 또 인물 한동훈 장관 출마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종로에 출마해야 된다. 계속 나오더라고요. 뛰어보겠죠. 종로 출마. 그렇지만은 저는 한동훈 장관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말씀한 대로 탄핵 결정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기를 10월은 국정감사 이제 10월 다 갔잖아요. 11월에 한다고 하면은 헌재 소추 중에 결정이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소추면은 사표를 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출마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일부에서 총리로 다음 대통령 선거를 출마할 것이다.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대법원장도 인준을 안 해줬는데 인준은 꿈도 꾸지 마라. 안 해준다.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다고 지금 탄핵 소추하기 전에 한동훈 장관이 사표를 내고 출마의 길로 간다면 도망친다. 이 여러 가지 궁지에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입장이 상황이 좀 난처하다. 굉장히 난처하죠. 그러니까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도 저도 못하고 빼도 박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지 않으면 입살이 보살이라고 다 터져요.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결국은 뭐 제2지도부 제2 김기현 체제 만들고 또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정당사에. 어떻게 패배한 대표를 신임해서 또 제2기로 가고 혁신위원장 만든다 그러는데 집권 여당이 열흘이 넘도록 찾지도 못하고 또 누구 찾으면 다 안 한다 하고 저한테 전화했으면 내가 갈 건데. 민주당이잖아요. 고쳐줘야죠. 민주당이지만. 그래서 민주당으로 합당시켜버려야지. 알겠습니다. 그거 웃자고 한 얘기예요. 웃자고 하신 말씀으로 들리는데 총선 때까지 이렇게 좀 잡음이 들릴까요? 어떨까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총선 때까지는 계속 잡음, 불협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의 물갈이는 항상 정당에서 보면은 약 30% 정도는 해요. 그리고 선거 후에 개원을 해보면은 초선 의원이 50% 이상이 넘어요. 그렇게 우리 국민은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정 세력도 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을 앞뒀다고 하면은 현역 의원의 물갈이 또 인재 영입 여러 가지로 불협화음 잡음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한 것은 찻잔 속의 태풍이다. 그렇게 봐요. 그러면 그게 좀 적은 정당이 좀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뭐 적은 정당이 유리할 것도 없죠. 적어도 그 정당도 시끄러운 거예요. 정의당 보세요. 다 시끄럽죠. 정치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은 선거를 위해서 있는 거고 선거는 승리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기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누구를 공천해서 이기느냐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하려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우리 해남한도 진도도 시끄러워요. 지금 벌써 시끄럽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몇 사람이 나와서 같이 다 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누가 국민의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사람을 공천하느냐. 그래서 저는 그 정치 구단들인 삼김도 결국 당선 이주에 공천을 하더라. 그래 지금은 개혁과 혁신 운운하지만은 그건 국민들한테 던지는 소리예요. 나중에 보면은 여론조사 또는 여러 가지 경선도 당선 이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자 그리고 지금 좀 속보 같은데 김기현 대표가 조금 전 최고위에서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권. 전권을 부여한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대표가 당신이 다 해라 했지만은 그거 한 번이나 해봤어요? 안 되잖아요. 강서만 보세요. 김태우 후보를
버리잖아요. 네. 그 복권해 줬으면 다른 데 썼으면 됐지. 공천에 해가지고 김기현 대표가 공천하려고 했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은 절대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의힘이 바뀌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언론이 심지어 보수 언론도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라 하는 거예요. 네. 안 바뀌잖아요. 이념 논쟁 안 한다 해놓고도 홍범도 장군, 김자진 장군 이런 분들이 무슨 죄예요. 왜 육사에서 떼가는 거예요. 네. 이거 친일 정권 이게 말도 안 되죠. 대통령이 순방 다녀온 후에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좀 뭔가 좀 국정 기조가 변할까요? 대통령께서 해외 저는 자주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가서 외교 잘하고 뭐 사우디에서도 투자 유치 많이 한다는데 해봐야 알죠. 그렇지만은 그런 외교를 잘하는 것은 좋지만은 제발 대통령이 변해야 돼요. 뭐 반성한다? 뭐 한다? 반성한다고 하는 날 헌법재판소장을 저는 대학 동기도 좋습니다. 네. 임기 10개월 남은 사람을 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장 임명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임기가 끝나면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들은 없고 반성 혼자 말로만 하면 뭐예요. 계속 하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바뀌었다는 기준이 뭡니까? 혹시 야당 대표 만나는 거 이런 거 정도 됩니까? 협치를 해야죠. 정치를 잘해야 경제도 외교도 안보도 살아요. 지금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모든 나라가 국가 재난 시대로 망쳐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된다. 자기 식구들끼리 만나는 것은 짬짬이라니까요.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풀어나가야 돼. 그래야 국민들이 박수 쳐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국민의힘도 올라가겠지만은 민주당이 손해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지역에 가면 해요. 예, 민주당 측에서 해남 예. 가도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못하니까 박지원 원장 당신이 지적한 대로 못하니까 더 좋지 않냐. 그건 아니잖아요. 나라가 살아야지. 대한민국이 살아야지. 네. 국민이 살아야지.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나라가 살고 윤석열 대통령도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끝으로 오늘 인터뷰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